봅시다. 우리가 이 소설 프린트에 요 6쪽을 잠깐 펴주시고 빈 공간 이용해서 그럼 과연 소설을 읽는다는 게 어떻게 읽는 건지 여러분들 소설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요? 그냥 읽지. 그냥 도대체 읽는다는 게 소설 읽는다는 건 뭘까? 시는 독해를 한 거는 이해는 됐어? 시 독해? 시는 독해한다고 하면 뭔가 느낌은 있지. 화자 찾고 뭐 정서 찾고 주제 찾고 표현법 찾고. 소설은 어떻게 독해할 거야 그러면? 빠르게? 그건 속도고. 어떻게 읽어낼 거야? 화자 정리하면서 화자? 시점 또 그래 그런 식으로 한번. 태도. 정서와 태도는 시. 예스. 물론 정서와 태도도 중요해. 누구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묘사해가면서. 오, 배경. 또 시점 아까. 또 뭐가 있니? 사건은 여기다가 인물 사건 배경 여기다 써주는 게 낫겠네. 또 이게 끝이야? 그렇죠. 그래. 얘네들을 조합을 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인물 사건 배경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하지. 그치? 어떻게 읽을 건데? 그냥 글씨 쓰였으니까 쭉 읽으면 되나? 정리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독해의 기본은 정리, 파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인물, 사건, 배경을 따져주면서 읽어줘야 돼요. 인물은 누군지 분명히 제시가 될 건데 사건은 서술자가 자 여기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 안 해줘. 그렇죠. 그치? 우리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 상황은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그쵸? 사건을 파악한다, 상황을 파악한다. 특히 이 사건은 뭐가 드러날 거니까 주된 갈등이 드러날 거니까. 이런 갈등들을 파악한, 응? 갈등이 없는 소설도 있어요. 갈등이 없는 소설은 재미가 없어서 안 읽히겠지. 재미없지. 그치? 자, 이런 것들을 읽어줄 거고, 소설만의 특징 누가 존재해요? 서술자가 존재해요. 자, 그럼 이 서술자라고 하는 사람은 시에서는 어떤 화자가 될 건데, 서술자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위치가 중요하거든. 그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시점이라고 하지. 자, 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다 꺼내보자. 몇 인칭? 1, 1, 2, 3, LI. 1인칭, 1인칭, 3인칭. 2인칭이 있나? 2인칭도 만들어냈어. 근데 소설 읽기 되게 힘들어. 그럼 막 친구가 거기 안에 있는 친구가 다른 애 인물 아니, 자신을 너라고 표현해. 네? 소설 그런 소설이 있었어. 정말 바보구나. 그러니까 자신을 너라고 표현하는 소설이 등장을 해갖고 뭐 문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욕하기도 했어. 굳이 저런 걸 만들어내갖고 그렇게 소설을 어렵게 만드냐? 소설이 어려운.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1인칭과 3인칭 그럼 어떻게 찾을래? 나가 있으면 1인칭이고요. 나가 없으면 3인칭이에요. 나가 없고 그냥 인물의 이름으로만 얘기하면은. 몰랐냐? 자, 그러면은 소가 안 들었잖아. 가서 볼까? 어디 가서? 맨 앞에 가서 봅시다. 나라고 해요. 나라고 해 어디? 나는 어느 여기 날 있는데. 외출해서 돌아온 나는 동그라미. 자, 맨 앞으로 가서 동그라미. 위에다가 인칭 써줄 수 있겠다. 몇 인칭? 1인칭. 이거 엄마 때리는 내용이잖아. 뭔 소리야? 맞지 않아? 아니, 엄마 뺨 때리는 내용 아니야? 뺨 때렸나? 뺨 때렸나? 그러면 자, 뺨을 때린다? 우리 소설에서 뭐가 보였어 아까? 그 갈등. 그래. 그런 것들이 갈등이지. 이런 것들 정리해 주는 거지. 자, 근데 다시 우리 아직 시점하고 있었어. 자, 1인칭 소설이었고 여기서 또 세분화되죠.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 그렇지. 또 3인칭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과 관찰자 시점. 자, 전지적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니? 완전 전지처럼. 전지. 전지 전능. 그러니까 전지전능할 때 그 전지 뭐야? 모든 걸 안다. 전체 all, 지, 알다. 모든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걸 안다? 인물의 심리 혹은 그 인물의 과거 행적까지도 이런 것들 다 아는 사람이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은
주인공은 누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 내 심리 그리고 내 과거는 알 수 있겠죠. 선생님, 네. 혹시 선생님도 스무쌤처럼 추위를 안 타시나요? 아니 나 요새 많이 타. 춥습니다. 꺼. 자리를 옮겨. 꺼. 자리가 없잖아. 아니야 꺼. 잠깐 꺼. 아 좋은데 아니 얘가 자리를 알았어. 수전이 형 지금 선빵 내놓은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얼른 끄고 지금 그럼 우리는 이 엄마의 말뚝은 1인칭 소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먼저 잡았죠. 근데 이거 외우지 말고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이거 되게 헷갈린다. 엄마 이야기 들려준 것 같으니까 무슨 시점으로도 보여? 관찰자였죠. 관찰자처럼도 보이게 해. 근데 결국 누가 겪은 일이야? 주인공 아니지 이거. 그럼 이거 무슨 시점이야? 주인공 시점. 왜? 왜? 주인공으로 주인공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누가 갈등을 맺었어? 나와 엄마. 엄마가 갈등을 맺으면서 내가 느낀 점에 대해서 쭉 서술해주고 있지. 그치? 역시. 딱 엄마 뺨때리는 장면까지만 보고. 자 그러면서 이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우리는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런 우리 주인공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 찾는 거 조금 힘들어요. 사실 나도 헷갈릴 때도 있어. 읽다 보면은 왜 소설에서 시점이 서술자가 난 우리한테 분명하게 야 이거는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소설은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1인칭 파악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쉬울 거니까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는 걸 우리는 잡아줄 수 있고요. 그럼 이 서술자가 뭘 한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지. 스토리텔링. 소설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럼 그 소설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인물, 사건, 어떤 배경을 쭉 이야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냐면은 세 가지예요. 서술자가 서술해주는 경우가 있고 혹은 묘사해주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인물의 대화를 직접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달리 쓴 이유는 자, 이 서술자의 서술과 묘사는 누구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냐? 서술자의 이야기로서 진행이 되지만 인물의 대화는 인물의 말로써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서술과 묘사가 서술자의 이야기 속에서 서술되는 장면이 있고요. 묘사되는 장면이 있구나. 묘사라는 단어는 뭐니? 묘사. 어떤 설명. 아니야. 아주 세세하게. 세세하게 그림 그리듯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듯 장면을 제시해 주는 거. 그림 그리듯 장면을 제시해 주는 거야. 하늘엔 해가 떠 있고 뭐 환한 분위기 속에서 뭐 바람이 불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멈춰 있는 그런 장면처럼 우리한테 딱 그림 그리듯이 줄 때 묘사라고 얘기를 해요. 서술은 그냥 서술자의 이야기, 대화는 인물의 이야기, 인물의 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해줄 건데 그러면 이렇게 제시하는 목적은 뭘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인물의 성격이라던가 심리를 표현하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서술자로서 소설 속 인물인 나에 대해서, 앞에 있는 나에 대해서 표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서술, 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나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너희들이 겪은 나에 대해서. 크시고, 키가 커? 어깨가 넓으시고 또 신발은 나이키를 좋아하시고 팔을 걷고 계시고 시계를 차고 계시고 등등 이라고 묶이는 요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설명 없니? 저를 좋아하세요. 또 성훈이 싫어해요. 응? 성훈이 싫어하세요. 성욱이를 싫어해? 여기는 뭐 김성욱이야. 자, 또 라고 하는 이렇게 묶이는 부분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쭉 얘기한 것 같지만 서로 결이 다르다? 어떤 느낌이야? 이거 자기가 말한 선생님이 말하는 거랑 그래, 여러분들이 한 명의 서술자로서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민이를 좋아한대. 여기는 이 규민이겠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너 아니라. 이 사람을 좋아한대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버리고 있지. 또 이 사람은 싫어한대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버리고 있지. 이렇게 제시가 되면 직접 제시야.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저는 달리 얘기해요. 캐릭터. 그 사람의 캐릭터를 표현해주고 혹은 심리를 표현해주는 데 있어서 키가 커, 뭐 어깨가 넓어 이런 식의 외양을 묘사해주는 경우도 있죠. 외모 모습을 설명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일지, 야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면은 약간 뭔가 남성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니? 맞죠? 라고 추측이 되게끔. 나 되게 소녀인데? 나 되게 소녀한데? 아니야?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래. 자, 그렇게 외모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캐릭터,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어떤 거에서 인물을 표현할 때. 그쵸?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인물의 심리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있던 심리 혹은 캐릭터, 심리, 성격을 파악해야 돼요. 그것이 인물의 대화든 서술자의 서술이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시가 됐던 간접적으로 제시가 됐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간에 소설을 쭉 읽다 보면은 중간에 내가 막 이렇게 뭐 친구랑 전화하는 경우 있지 않았니? 엄마의 말뚝에서 친구랑 이렇게 대화 나누는 부분도 나오지 않니? 아 맞아요. 막 그 왜 준비 안 했냐. 왜 준비 안 했어? 라는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읽어주는 거지. 그럼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 거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러죠? 반면에 그런 거 준비 안 했던 사람으로 성격 혹은 캐릭터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있었니? 친구와? 있었네. 있었어요? 서로 말싸움 있었잖아. 그 정도의 갈등도 우리는 갈등으로 봐요. 그럼. 그것도 사건으로 본다고. 알겠지?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졌지? 엄마의 말뚝은? 엄마가 입원하는 상황. 그래, 그것이 하나의 배경으로 혹은 사건처럼 느껴지겠지만 어떤 직접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상황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하나 더 갑시다. 밑에 공간 남아있니? 없으면 뒤로 넘겨서 빈 공간에 써도 괜찮아요. 자, 소설은 어떤 단계가 있어요. 자, 소설의 흐름. 그럼 소설의 흐름은 처음에는 우리가 발단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보통 이렇게 5단 구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구성은 도대체 어떻게 나누는 거니? 뭐 발단이야 처음이고 결말이야 마지막이니까 그 위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지만 싸우는 거? 싸우는 건 어디서 일어날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위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절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야? 절정. 그치, 완전 극에 달한 것을 우리가 절정에 달았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럼 뭐가 극에 달한 거야? 싸움이 이 사람들의 뭐가 앞에서 얘기했던 갈등이, 이 사건이 전개가 되면서 이 사람의 갈등이 거의 최고치에 이뤘을 때 그때 우리는 절정이라고 할 거예요. 적어도 절정은 여러분들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싸우는 거라면 이미 싸워야 돼. 아까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 야, 땡겼어요. 그러면 뭐야? 적어도 여기겠네. 그치? 전개일 수 있잖아요. 응? 전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왜? 뒤에 더 큰 갈등이 있었다면. 근데 엄마 뺨을 때리는 그 상황보다 더 심한 장면이 나왔어? 맞아요. 레슬링 했어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서 뺨도 때리고 그런 장면이 이 소설의 요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졸렸네요.
자, 그런 식으로 소설을 좀 따져가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을 우리가 스스로 나누기는 좀 어려워. 우리가 스스로 나누기는 어려워. 대신 뭘 나눌 수는 있냐면 장면을 나눌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장면들은 이렇게 끊어진단 말이야. 그럼 장면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요 인물, 사건, 배경이 하나의 장면에서 장면과 장면이 이어질 때, 자, 인물, 사건, 배경이 그 다음 장면에서의 인물, 사건, 배경과 똑같을까? 아니지, 다르겠지? 그럼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서 끊어줄 수 있는 이 포인트가 뭐가 달라질 때를 찾는 거야? 인물, 사건, 배경이 뭔가 달라질 때. 예를 들면 있었던 사람이 퇴장해서 없어지는 경우, 뭐 죽는 경우 말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꼭 죽는다는 게 아니야. 있었던 사람이 퇴장해서 잠깐 이야기에서 빠질 때, 혹은 없었던 사람이 뿅 하고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장면이 나뉜다라는 것을 생각해주면 되겠죠. 지금 그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그 뭐지? 네.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뭐 장면의 전환? 아 장면 말고요. 시간? 인물이 바뀌는 것도 있고. 과거 해상하는 거? 시점? 뭐가 바뀌어? 시점이 안 나와. 당연히 시점이 바뀌는 것도 있을 거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고, 사건이 달라지는 거고, 인물이 달라지거나 배경이 달라질 때 우리는 장면을 좀 끊어주고, 그럼 지금까지 읽었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지? 라고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또 읽어주고, 그 다음 장면을 또 읽어주고, 그렇게 끊어주면서 읽어줘야 돼. 그게 우리가 몸에 안 밴 채 계속 우리 그냥 소설이고 글이니까 쭉 읽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는 파악이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안 끊어주면은. 자, 그리고 하나의 이 상황에서는 장면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3개, 또는 절정에서는 어떤 뭐 2가지 장면, 혹은 뭐 영화에서는 우리 이런 것도 뭐 원테이크라고 들어본 적 있니? 원테이크 장면? 그냥 하나의 장면을 쭉 촬영했을 때 그런 장면도 있어. 그럴 때는 장면마다 뭐 끊어주기도 하고, 계속 다 끊어줘야지. 일단 끊어주고 요약하고 파악하고, 끊어주고 요약하고 파악하고. 그럼 파악한다라는 거는 뭘 파악하고 뭘 요약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사건을 요약을 해주거나 인물의 심리 성격을 파악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면서 읽어줘야지 소설이 독해가 된다고요. 그냥 쭉 읽고 내용 파악만 하면은 여러분들 줄거리 파악만 하거든. 그 줄거리 파악은 중학교 때까지는 줄거리 파악하면 얘기는 끝나. 근데 고등학교에서 물어보는 소설의 문제는요, 여기가 다 문제화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느 부분이 문제화된다고? 인물 간의 어떤 갈등, 누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지, 서술자의 시점, 그리고 어떤 서술과 묘사의 차이, 대화를 통한 인물의 심리 성격,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이런 것들이, 또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물 사건 배경의 내용 일치, 이런 것들이 다 문제화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다 문제화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읽어줘야지 소설이 읽히지. 그냥 내용만 정리하고 그냥 쭉 읽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은 하지, 당연히. 근데 그게 단편적으로만 기억이 날 거예요. 아까 뺨 때리는 것까지는 기억나잖아. 근데 왜 뺨을 때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엄마 정신 차려! 팍! 네, 그런 느낌. 그랬던 거 같아. 커봐. 뭐가 안 잡혔어? 배경을 잡아줘야 돼. 어떤 배경 속에서? 막그 환각 좀. 맞아요. 그래. 저승사자. 엄마가 어떤 상황이었지? 환각. 수술을 하고 아직 정신이 온전해지지 못한 환각 증상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가 너무나 괴기스러웠잖아. 그러니까 엄마 정신 차려 이러면서 때리는 그런 사건, 갈등이 일어난 거지. 그냥 엄마가 뺨을 때려서 그러면은
폐륜이잖아. 이 소설의 주제가 폐륜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분명히 뭔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파악해주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해야 돼요. 이해는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해볼 거는 그럼 이런 장면들을 한번 끊어보자라는 거지. 장면들을 쭉 끊어보는 연습을 저랑 같이 해볼 거고요. 그래서 뭐 요 프린트를 준 게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많진 않아, 길진 않아. 그리고 줄거리에서 한번 끊겼을 거고, 그치?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여기서 장면을 한번 끊어보세요. 장면 끊길 때는 인물이 뭔가 바뀔 때, 공간이 바뀔 때, 사건이 바뀔 때, 시점이 바뀔 때, 뭐 시제가 바뀔 때 다양하게 끊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끊을 때 이상한 느낌 안 들면 정답일 거야. 이게 근데 다 원래 끊기져 있죠? 기준치가 있죠? 아니야, 없어. 없어요? 응. 선생님 여기 뭐 발단 뭐 이런 거 하면 선생님 기준인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소설에서 그래도 소설 그 작가가 의도하는 그 기준은 있거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세세하게 끊어보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근데 그렇게 끊는 단위가 플롯 단위로 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보여. 적어도 이 정도에선 끊어줄 수 있겠구나. 한번 끊어봐. 첫 번째 장만 먼저 한번 해봐. 첫 번째 장에서 어디가 끊어질까? 인물 사건 배경 속에서 없었던 인물이 뿅 하고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지? 어디? 여기. 간호원이 들어왔다. 여기 숫자는 의식하지 말아요. 이게 각주가 그냥 포함돼 갖고 나온 거라서. 왜냐면 간호원이라고 할 때 요새는 간호원이라고 안 하지. 간호사라고 하지. 이건 시대적 배경이 다 수용된 소설이라서.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읽긴 할 건데 앞에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장면부터 이제 또 읽으면서 끊어지는 데까지 또 끊어보고. 자, 간호원 2가 들어가서 그러면은 어디까지 또 끊어지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또 끊어봅시다. 그러면서 돌아왔다까지. 그치? 간호원이 이제 뭔가 얘기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까지. 그럼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요약해보는 거지. 스스로의 언어로. 내가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지. 누가 어땠고, 이때 심리는 어땠고. 근데 그런 심리들을 어디서 파악을 하는 거냐면, 다시 돌아와서 앞장. 서술자의 서술과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서술자의 서술은 어디고 인물의 대화는 어디니? 얼마나 사는지. 여기는 서술자의 서술이고, 혹은 묘사일 수도 있어요. 묘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물의 대화. 자, 하나 중요한 거 예전에도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인물의 대화, 이 대화 사이에, 자, 지금 구조는 서술자의 서술이 들어가 있는 구조지. 그쵸? 근데 밑에 잠깐 보자. 인물의 대화 사이에 또 대화가 바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 소설을 읽을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파악하기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엄마 뭐해? 그럼 적어도 이 말은 누가 얘기한 거야? 나가 얘기한 거지. 땡땡 이렇게 우리가 쳐주지 않다 보니까 이 소설은 누가 얘기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혹은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 그냥 쓰기 읽다가.
그래서 같은 소설을 읽다 보면은 서로 얘기하는 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진짜 얘가 그랬어? 나 얘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경우가 진짜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 고3 때까지 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읽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말 누군지, 엄마 뭐해라고 했으면 이건 당연히 나겠구나. 앞에다가 누군지, 누가 얘기했는지 표시를 좀 해주면 좋겠지. 그러고 나서 서술자의 서술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보면 모르냐? 그럼 이 말은 누가 하겠어? 엄마가 했을 거예요. 또 서술자의 서술이 들어갔고요. 빨래라뇨? 야, 빨래를 했으면 빨래 얘기를 엄마가 했고 이것에 대해서 빨래라뇨? 라고 질문을 의아스러운 반응을 보이니까 이거는 나의 반응일 거고, 자, 나의 반응 속에서 그 다음 바로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지. 그럼 이때는 누구의 말이 될까? 엄마의 말이 될 거예요. 자, 대화가 바로 이어질 때는 이건 인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두 번 얘기한 경우는 없어, 절대. 이때는 절대 동일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야. 서술자의 서술이 있을 때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대화가 동일인인 경우가 있어요. 막 혼자서 막 쏘아붙일 때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잘 안 읽히는 사람들은 의식하면서 읽어줘야 돼. 소설 대충 읽지 말고. 이거 누구의 말이지? 누가 뭐 얘기했지? 그래야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소설이 불친절한 소설 왜? 차요. 수업방에 진짜 발 크다고 그렇게 함부로 놀지 마요. 뭘 떠나서 새끼들도 보냐? 니도 만만치 않아. 욕하지 마. 야, 진짜 그만. 그만. 왜 10cm야? 에이, 10cm 차이 난다고 해가지고. 알았어. 연인 했어. 뭐야? 아유, 진짜. 야, 산으로 가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엄마 뭐해? 엄마한테 물어봤네. 야,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근데 엄마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 엄마 환각이요. 나 지금 누워있어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병원에 있잖아. 수술 끝나고 막 집 끝나가지고. 수술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 근데 엄마가 이런 말을 했대. 오라? 그럼 우리는, 독자인 우리는, 이거 뭔 말이야? 라는 느낌으로 읽어줘야지. 그러니까, 대화를 나눴던 여기 소설 속에 나도 빨래? 엄마 뭔 말이지? 이런 느낌.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말을 파악할 때 뭐라고 파악할 수 있어? 이상 엉뚱한 말을 한다. 엄마가 이상하네? 혹은 엉뚱한데? 이렇게 파악을 하라는 거야. 인물의 대화를 그대로 읽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숨은 의미, 엄마가 이상한데? 엉뚱한데? 이것이 인물의 심리가 되겠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심리를 파악해 주는 거. 그렇게 좀 섬세하게 읽어줘야 돼요. 소설을 읽을 때는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내용 읽고 뭐 내용 알았으니까 엄마 뺨 때리고 뭐 병원에 있는 거네. 그게 끝이 아니라고, 소설은. 그렇죠. 이 장면 안에서 이 장면의 심리도 파악해야 되죠.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런 말들. 귀기가 감돌았다. 귀기라는 건 뭐니? 귀신을 보는 기운. 뭔가 섬뜩한 느낌. 그렇지? 그러면서 나의 심리. 귀기가. 이런 심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심리는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네.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상황. 그치? 무서운 공포. 그랬을 때, 자, 여기서도 봐봐. 간호원 2가 들어왔네? 그러면 이런 심리, 어떤 도움을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심리에서 간호원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나는 이 사람한테 뭘 하겠어? 도와달라고 하겠지?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모양 이상한
엄마가 이상해요. 내가 하는 말이지. 자, 대화가 이어지네. 그럼 이 말은 그 다음 말은 누구의 말? 간호원. 간호원. 적어도 나의 말은 아니겠지? 간호원의 말. 근데 나가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여기선 안 된다고. 뭐가 이어질 때는? 대화가 이어질 때는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안 돼. 근데 봐봐. 서술자에 지금 뭐가 드러났어, 여기에? 서술이죠. 이건 서술자에 서술이 들어갔지? 자, 서술이 들어가고 나서 다음 한 말은 누구가 한 말일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래, 이거는 간호원이 한 말이잖아. 그쵸? 지금 간호원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약을 누가 줬겠어. 아, 자, 보여요? 서술자에 서술이 들어가면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전에는요? 대화가 이루어질 때는요? 아니야, 이건 동일인이 절대 안 돼. 이때는 서술자에 서술이 들어가는 순간 동일인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파악하면서 읽어주라고요. 조금 어렵지? 힘들지? 힘들죠. 힘들어? 야, 이게 힘들다고? 귀찮을 뿐이야. 그 귀찮음 이겨내야 돼. 그러면 자, 파악이 됐다면, 누가 얘기한 건지 파악이 됐다면,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마치 그때 그런 환자들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라고 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를 우리는 파악해보자. 대수롭지 않게 여기. 그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라고 우리는 밑줄 치고 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대수롭지 않게 여김. 그러면서 내가 졸랐는데도 아까도 그래서 약 드렸잖아요. 이때 느끼면 아까 제가 그래서 약 드렸죠? 이런 느낌이 아니지. 걱정되는. 그렇지. 뭔가 억정 내고 또 귀찮어. 짜증. 귀찮어. 짜증. 이런 심리로 우리는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통해서. 처음 봤을 땐 안 되는데. 어? 딱 처음 읽는 지문은 안 되는데. 여러 번 보는. 여러 번 보면 당연히 되지. 여러 번 봤을 때 안 되면은 그러면은 근데 처음 보는 게 이게 가능해야 된다. 언제?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수능에서. 처음 보는 작품인데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소설 읽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워? 그럼 좀 잠깐 다시 키자. 아니 잘 무슨. 야, 졸로 가도. 그럼 요걸로 켜야 되지? 아니야, 내가 킬게. 몰랐어. 내가 보여줘. 자, 소설을 읽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크게 보면은 아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다 개념이 파악이 된 것 같아. 자, 서술자의 서술인지 묘사인지 파악을 먼저 했었고, 또 인물의 대화에서 이 인물의 말이 누구의 말인지도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런 대화는 어떤 심리까지도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읽어주는 게 소설을 독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물은 어떤 캐릭터가 잡히면서 서서히 우리가 이야기가 쌓이다 보면은 장면이 쌓이다 보면은 이야기가 쌓이고 장면이 쌓이다 보면은 캐릭터도 잡히고 인물의 성격도 잡히겠지? 그러면서 어떤 갈등이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 그게 이 소설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졸려 좀. 어려워? 졸려요. 졸려? 자, 그러면 그 다음 말, 이 말은 야, 그 이야기 안 듣잖아. 계속 도와달라는 거지. 하나 더. 엄마가 좀 심각해. 엄마 지금 뭐 보고 있어? 헛것 보고 있어. 자, 그러니까 간호원은 그래요? 이런 반응이야? 아니요? 아니야. 간호원은 아니에요. 그럴 일 없겠지만 뭐 별일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이럴 뿐이니까.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전히 귀찮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왜? 자, 누군가는 싸가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선생님 저는 싸가지 없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한 사람. 나는 싸가지 없는 거 아닌 것 같아. 좀 귀찮은 것 같지.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간접 제시의 효과예요. 자, 간접 제시라는 거는 뭘 통해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 심리, 이 성격은 캐릭터니까 이것을 파악하는 거니까.
문제 주제가 대화로. 그렇죠. 대화 행동. 그 사람의 심리를 명확하게 우리가 서술해 주기보다 인물을 하는 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객체와 캐릭터. 캐릭터. 그것을 파악하게끔 만드는 게 간접 제시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 간접 제시의 단점이 뭐냐면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 좀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얘 되게 싸가지 없네 라고 좀 강하게 파악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좀 귀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는 둘 다 맞지. 맞는 거죠. 그래, 둘 다 맞는 거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간호사가 참 친절하네요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완벽한 오답이겠죠. 자, 문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개연성을 바탕으로 항상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 개연성. 그러다 보니까 그 개연성에서 많이 벗어난 것만 정답이 될 수 있어. 틀린 걸로. 그쵸? 자, 그럼 조금 더 대화가 이어지고 있네. 나의 대화. 이게 별일 어딨어요. 우리 엄마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헛것 보고 있어요. 간호원 여전히 나아질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아니, 다른 거 조금만 더 처방해주면 안 돼요? 하니까 그럴 순 없어요. 아니, 뭐 병원에서 이따위 병원이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열받아고 있죠. 그럼 여기서의 이제 갈등을 정리해 봅시다.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 엄마, 간호사. 그 중에서 주된 갈등은 이 장면에서는 나와 간호원의 갈등. 어떤 갈등일까? 나는 엄마가 증상이 심각하다. 이상해, 심각해, 헛것 보고 있어. 간호원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 않고. 그거 흔한 증상이야. 혹은 부작용은 아닐 거고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대수롭지 않아. 이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으로서 보이고 있죠. 이 갈등은 소설에서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수십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 갈등을 바로바로 정리해주면서 읽어주는 거, 그것이 소설을 읽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한다. 간호원은 재수없어. 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협조 좀 해줘. 그치? 이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지. 여기서 이제 저는 싸가지가 없어요라고 인물의 캐릭터를 파악했습니다. 맞는 거지. 근거가 되니까. 근데 여전히 그래도 간호원이 참 친절하네요 이러면은 정답 적절하지 않은 거랑 거리가 있을 것 같지. 고맙더라. 자, 그러면서 다짐을 하네. 뭐라고? 다니는 내 따위에 애걸하는 바라. 그치? 뇌까리다라는 단어가 뭐니? 뇌까리다. 뇌까리. 뇌까리다. 머릿속. 여기 뇌까리다. 뇌까리며? 뇌까리. 야, 중얼중얼 머릿속으로 뇌까리며? 이상한데? 뇌까리다라는 게 뭐야? 중얼거리며. 약간 뭐 이거 폐색이다. 열. 반복하면서. 그치? 열. 자, 요런 단어들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돼요. 왜냐면 아니. 자, 이 소설 자체가 완전 현대 소설은 아니거든. 이게 쓰여진 시점이 있고 우리가 읽히는 지금 2022년에 쓰인 단어들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 차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 단어들이 어휘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니까 모르는 단어들 또는 해석이 안 되는 단어들은 꼭 체크해놨다가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 알겠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직도 빨개를 덜 개켰는지, 개키다라는 건 뭐니? 개었는지, 그치? 허공에 규칙적인 손놀림을 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나를 향해 방어의 자세를 하면서 갑자기 엄마의 태도가 변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장면이 잠깐 끊기는 거고, 그러면서 엄마가 놀랐네. 왜 그래 엄마? 이 말은 왜 그래 엄마? 이런 느낌이니? 놀란 느낌. 아니지. 왜 그래 엄마? 이런 거지. 내가 놀랐어요. 놀람. 자, 그리고 장면이 어디서 끊기는지 또 한번 끊어보세요. 쭉 읽으면서. 여기는 엄마.
여기서 뭐 원테이크로 읽는 사람도 있고요. 끊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굳이 끊자면 여기서 한번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럴까? 어디요? 여기 허이허이. 자, 여기서 끊는 이유는요, 지금 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자,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거든. 어떤 정보를 주고 있니? 과거에? 정보. 내가 엄마를 바라볼 때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치? 좋다. 그치? 엄마가 나이가 많다.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왜 보내는 거야? 엄마가 지금 86이구나. 또 정보를 주고 있고요. 천수에 닿으신 거구나. 또 여기서 선혈이 마르기도 전, 선혈이라는 단어가 뭐야? 선열. 선혈. 순국 선혈 말고 선혈이 말해. 선혈. 무슨 단어니? 선혈. 피혈. 맞아, 이거 앞선. 피자국이야. 피자국. 자, 그리고 죽음이 어디 있으리야, 이런 표현들 나의 생각이지. 그리고 내가 뭔가 혼잣말 하는 느낌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엄마가 여기를 이제 상황을 또 요약을 하는 거지. 내가 엄마의 이런 행동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어머니는 뭐라고 속삭였어? 엄마의 말. 그놈이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그놈이 또 왔어. 그럼 이때 그놈은 또 누구야? 우리 이제 궁금해야 돼. 군관이야. 인민군 군관. 몰라 아직. 무슨 여기서 나왔어? 나왔어? 뒤에 나오지 않았어? 그래, 뒤에.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놈이 누구지? 라는 궁금증을 안고 가야 된다는 거야. 소설을 읽을 때. 물론 읽다 보면 해결되겠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승에서 저거 어디서? 그건 나가 생각한 거 아니야? 저승사? 이거는 엄마의 말이잖아. 그치. 응. 저승사는 나가. 아니 저 아래 어디? 아래 어디? 띵? 띵? 몇 번째 줄? 저기 엄마라고 써 있는데 세 번 아래 세 번째요. 여기? 아니 좀 더 아래. 조금 더 여기? 네. 자, 여기서 봐봐. 저승의 사자라고 하는 건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 이 엄마의 말에서는 이게 누구냐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시점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시점의 효과. 몇 인칭 시점이라고요? 1인칭. 1인칭 시점이에요. 1인칭 시점이니까 누구의 생각은 잘 알아? 나의. 나의 생각은 잘 알아. 근데 엄마의 생각은 몰라야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럼 이때 그놈이 누군지 우리는 계속 궁금증을 안고 가야지. 라는 거. 그럼 이 궁금증이 해결될 때는 이때 그놈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다시 정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소설을 읽는다는 게 그냥 내용만 파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 실력이 안 늘어. 그리고 소설 파악하는 게 힘들고. 좋아. 자, 엄마라고 하면서 내가 느끼기에는 엄마 혹시 저승사 잡았나? 그러면서 여기서 정보를 막 주는 이 장면. 엄마 나이가 많어. 또 큰 수술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버티기 힘들 거야. 버티기 힘들 거야. 그치? 그러니까 좀 엄마 저승사자한테 지금 바라고 있지. 뭐라고? 데리고 가지 말라고. 아니, 제발 엄마한테는 보이지 말게 해줘. 엄마 너무 힘들게 돌아가시지 않게만 해줘. 근데 진짜 그랬나? 이게 진짜 저승사자였나? 아니야. 엄마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었어.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뒤에서 소설을 읽으면서 약간의 물론 여러분들은 흥미진진하진 않지. 국민진진해. 아, 그래? 익사이팅. 익사이팅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호기심. 자, 그러면서 나는 속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 저승사자라고 지금 파악을 했던 그 사람이 내 눈까지 보이면은 나도 미친년이 되는 느낌이지. 저승사자를 봐봐, 헛것을 봐봐. 자, 그러나 그는 사라진 천형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얘들아, 뭔가 분위기가 어떠니? 절정. 그래.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잖아. 네. 이런 분위기, 이런 갈등의 느낌. 그래, 여기가 그러면은
소설의 어떤 위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법소사 생각했어요. 엄마의 임종. 아,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임종이 뭐예요? 임종 돌아가시다. 죽음. 당연 공부 좀 해, 당연 좀.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찾아보긴 해야 돼. 모를 땐. 국어 저 상관 뭐라고 있었어요. 저 찾아보는데. 찾아보긴 해야 돼. 초반에 시험 봤어. 자, 근데 우리 이거 우리 그거 스포일러. 엄마 돌아가시니 안 돌아가시니? 안 돌아가셔요. 이 소설에서는 안 돌아가셔. 마지막인데? 어? 마지막엔 돌아가셔. 진짜? 근데, 엄청 많대요 이게. 근데 요 상황에서는 안 돌아가셔. 한 7년을 더 사셔요. 맞아요. 엄마의 말 이해서 안 죽잖아요. 엄마의 말도 3에서 이제 돌아가시지. 이게 뭐야? 몇 시였어요? 투. 이게 이 그러면 다 봤어? 3은 어떻게 봤어? 안 봤어. 요약본 뒤에 나오잖아. 나안 봤어. 교과서 학습 활동에 나오잖아. 요약본. 그치? 맞죠. 그거 저 읽었어요 쌤 교과서. 자, 그럼 밑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야, 그놈이 또 왔다. 뭘 하고 있느냐? 네 오래비 무슨 단어야? 오라버니. 아, 오라버니를 숨겨야지. 오라버니는 누구? 오빠. 오빠. 그럼 이 말을 통해서 엄마가 지금 갑자기 오빠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나의 반응. 엄마, 오빠가 어딨어? 오빠가 없는데 있다고 한 걸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있었는데 없어졌어. 맞아. 그 얘기가 이제 뒤에서 쭉 펼쳐지겠죠. 진짜 재미없어. 아니, 있었는데 없어진 거 맞잖아. 누가 재밌으란 말이 아닌데. 자, 그러니까 이 오빠가 그럼 도대체 누구야? 라는 생각을 계속 잡으면서 야, 오래비 잡아갔잖아. 아, 엄마 제발 이 얘기는 뭐야? 엄마 제발 이런 느낌이겠지. 자, 엄마가 손을 사방을 더듬습니다. 자, 엄마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엄마의 상태. 환각. 환각 증상이구나. 아, 지금 환각 중이구나. 엄마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지금 엄마가 헛것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리를 뭐라고? 내 새끼 뭐라고 생각했어? 오빠. 오빠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 다리를 감싸면서 어머니의 아들 오빠가 돼버렸네요. 근데 이게 솔직히 한 번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읽어야지. 좋겠다. 야, 이게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용 2번 읽고 3번 읽고 그거는 내신 대비용이지만 평소에 이렇게 처음부터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해됐어? 야. 그러니까 되게 궁금증도 많아야 되고 소설에 대한 개념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아, 여기서 지금 인물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네, 인물의 심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면서 읽어줘야 된다고. 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끊어볼까? 어디까지 끊어보자. 가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난 한 여기 요 정도? 무서웠다. 안 된다. 무서웠다는데. 무서웠다. 괜찮아. 여기까지 끊어도 되고. 왜냐면 이제 안 된다. 조금 더 가도 괜찮네. 장면은. 어디까지 가야 여기까지 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원테이크로 쭉 가도 돼요. 여기 뭐 이 정도? 어디서 끊든 우리는 순간순간 요약을 하고 파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기네. 그럼 여기가 얘들아 여기 봐봐. 장면이 뭔가 선생님 저는 여기서 뭔가 끊기가 좀 어려웠어요 해서 쭉 가는 이 부분이 절정. 맞아. 거기로 다가가는 거예요. 뭔가 장면을 우리한테 더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왜 자세하게 보여줘? 거기가 포인트니까. 피크. 거기가 이제 소설의 피크가 될 거니까. 점점 그 피크로 향해 갈 때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소설에서도. 그치? 소설의 발단 부분은 간단하게만 제시가 되는 거야. 나 이랬고, 어디에 살고 있다? 나는 의고 다니고 있다? 몇 학년 몇 반이다? 근데 점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점점 우리한테 더 확대해서 장면을 자세하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묘사도 쓰고 서술도 쓰고 대화를 쓰면서.
자, 그러니까 장면은 꼭 문단 단위로 안 나눠도 괜찮고요. 장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나눠서 요약하고 파악하는데 쓰는 방법이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자, 조금만 더 그러면 가보고 여기까지만 한번 끊고 여기까지만 한번 가봅시다. 온몸으로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됐지. 아, 이제 저승사자가 아니었구나. 뭐라고? 군관이었구나. 엄마가 노려봤던 그 대상이 군관이었구나. 자, 엄마의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바라보는 거죠. 나의 시선으로요. 엄마를 바라볼 때 엄마는 어떻게 보였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앉아요. 한가. 자, 그러면서 알아차리게 된 거지. 엄마가 보는 걸 내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니? 모르지? 근데 엄마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치? 알아챈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 나의 심정. 똑같이 엄마랑 같은 감정을. 근데 아까는 저승사자 보는 게 더 안 좋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왜 저승사자 보는 게 더 낫다라고 해? 아픔. 아주 그래, 상처. 여기서의 우리가 하나 포인트, 엄마의 아픔 혹은 상처. 엄마의 아픔, 상처, 오빠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오히려 누구보다 더 심해? 저승사자보다 더 심한 장면을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진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오빠는 언제 세상을 떠나요? 어렸을 때. 전쟁 때 죽었으니까. 불쌍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아직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지.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지환. 자, 일어나. 자, 어머니는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습니다. 이 다리는 누구였으니까? 그 딸의 다리요. 오빠. 오빠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엄마는 누구를 대신 누구를 대항해서 군관을 대항해서 오빠를 숨기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엄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죠. 군관 나으리, 우리는 여자만 살아요. 없어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오고 있습니다.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비굴이 엄마의 얼굴을 뒤죽박죽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쌤, 엄마의 근데 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누구를? 징병인가 징병. 도망쳤대잖아. 전쟁 나는데 왜 데리고 가요? 엄마가 그 병사들 오빠가 군에서 도망쳤어. 몰라. 아직 이 사건은 아직 우리가 설명이 안 됐으니까, 그치? 아니 그 갔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얘가 잡아온 거지. 진짜 나 몰랐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도망친 놈들 다 잡아가고. 그러면 군대에서 탈영한 거잖아. 죽이는 거야? 아니지. 죽일 수도 있고 혹은 배신자라고 하면서 뭐 처형할 수도 있고. 아니 왜? 전쟁 상황이었잖아.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니 전쟁이잖아. 혼란스러운- 판단할 때가 없어.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치? 도망을 가서 다시 끌고 와서 기회라도 주지. 아니면은 기회로도 뭐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낼 수도 있잖아. 총알바지로. 그러니까요. 총알 맛이 좀 잔인한데요. 그렇게도 했으니까 도망가는 사람들 일렬로 묶어갖고 제일 앞선에 세우기도 했어. 전쟁에서. You know that?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소설의 어떤 개념 부분. 그러나 지금 이거는 어머니의 뭘 표현해 주는 거니? 외양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엄마는 뒤죽박죽 얼굴이 비굴해지는 얼굴에 뭔가 기대도 있었던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나고 있어요. 엄마의 모습은 떨고 있어요. 그럼 이런 엄마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한 거야? 엄마의 그 절박함, 엄마의 심리.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 제시겠죠. 이런 엄마의 지금 절박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외양 묘사구나. 이런 것들도 빨리 캐치. Yes.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은 엄마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엄마 불쌍하다. 이때는 직접 제시예요. 엄마 뭐라고 했으니까? 엄마 불쌍해.
이거는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서술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가 이렇게 혼재돼서 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파악해주는 연습도 필요해요. 왜냐면 직접 제시 4개 줄쳐놓고 간접 제시 하나 줄쳐놓은 다음에 인물에 대해서 서술한 방법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파악이 안 되면은 못 풀죠. 못 풀지. 그치? 자, 엄마 이러지 말고 정신 좀 차려봐 라고 하면서 근데 갑자기 엄마가 힘이 나요. 안 돼 이놈아 너도 사람이냐. 갑자기 엄마의 태도가 어때? 앞에서는 감수 들렸는데. 제발 우리 여기는요. 엄마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네. 여자만 살아요 라고 했던 애원하는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아, 지금 이 말은 이놈아 라고 하는 샤워팅. 그치. 샤우팅이라고 씁시다.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요? 애절해져요. 약간. 완전 달라졌고 군간 나으리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던 게 이놈. 이놈이라고도 달라지죠. 호칭의 변화. 데리고 왔네. 자, 그래서 어머니의 이런 광란 미친 모습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뭔가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아들과 동일 시대에서 나와 울마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워졌습니다. 나의 감정. 그렇죠? 안 된다 이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군간나으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어머니가 아주 환각을 제대로 겪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이놈이라고 이렇게 호령을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어머니의 행동 나오고 있네요. 특히 어머니는 또 고령인 나이 때문인지라 또 틀리를 하고 계셨고 내가 생각하기에 야 무슨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 이런 간절함도 있었어. 왜? 말도 안 되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해. 자, 피비린내가 나면서 정신을 혼미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원이 뛰어왔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뭐 장면 나누실 분은 또 나눠줘도 괜찮겠죠? 1대1은 왜 있는 거예요? 요거는 각주. 요 단어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서 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요 각주가 다 있었어. 교과서의 각주 부분이야. 자, 나이가 지긋한 수간호원도 왔습니다. 수간호사라고 그 위에서 그 팀장, 간호사 중에서. 그래서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고요. 어머니는 힘이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링거를 꼽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정리. 그러면 자, 앞부분까지 요약을 또 한번 해보자. 무슨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무엇과 지금 싸우는지 드러났죠. 어머니는 어떤 장면을 목도하고 있어? 아들이 떨려가요. 어머니의 환각. 무슨 장면? 아들의 징병. 징병, 죽음. 오, 고급진데. 과거의 죽은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지.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요약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자, 장면을 읽어낸다는 건 이렇게 장면을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장면이 잘 끊어져 있다. 맞죠? 왜? 중간에 중략. 그렇게 주면은 장면이 잘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장면 끊는 연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소설이 쭉 이어지는 장면에서는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리하고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할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자, 요 장면과 장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플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줄거리. 아니야. 줄거리 아니야. 영화는 착각하지 말라니까. 너무 잘한다고 맨날 영화. 자, 플롯이라고 하는 건 소설의 구성이고요. 부분 장면이에요. 근데 줄거리는 줄거리 저렇게 쓰잖아요. 스토리야. 이거는 달라요. 소설에서 바라볼 때도 달라요. 그러면 줄거리를 물어보냐? 아니야. 여기서 문제되지 않아. 이 줄거리 물어보는 문제는 중학교 때 끝나요. 그래서 줄거리가 일어났던 사건 순서대로 다시 배열하는 뭐 이런 것들. 고등학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이런 문제 안 나와 소설에서. 그렇죠.
줄거리 파악하는 건 줄거리 파악했니 정도의 문제는요 중학교 수준 문제예요. 막 근데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막 어머니가 다음 중 옳지 않은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용 이해 부분. 그건 줄거리 아니에요? 아니야. 그 내용 이해 부분은 이 장면 플롯을 읽었냐는 거야. 줄거리라고 하는 거는 인과성이거든. 근데 소설에서는 인과성을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 끝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걸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나올 문제는 아니에요. 또 심지어 소설에는 주제도 있거든. 네. 근데 이 주제도 못 물어본다. 왜?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능 기준으로. 왜? 너무 외워야 되는 거죠. 아니야. 지금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은 너무 일부분만 읽지 않아? 한두 장면만 보고 여러분들 주제를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어? 아니지. 우리가 만약에 이 진짜 딱 엄마의 말뚝 요 장면만 보면은 얘는 그냥 천하의 폐륜하잖아. 맞죠? 그게 주제니? 아니야? 아니잖아. 그래서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또 구조상 낼 수가 없어요. 다만 주제가 뭐지 근데? 소설의 주제는 뭘 표현해준다? 보기를 통해서는 가능을 해요. 근데 그 주제는 어디까지 연결되어? 이 결말의 방향이에요. 소설의 주제는 항상 이 결말의 방향이 그 주제와 맞닿아 있어요. 자, 왜냐면 엄마의 말뚝을 다 읽었으니까 정리를 하는 건데 마지막 소설 엄마의 말뚝 그 3편까지 가다 보면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되는 거니? 미쳐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들어가시고요? 그 안 벌어요 그 뼈가루를. 그치? 뼈가루를 이제 못 버리지. 근데 2에서는 엄마가 뭐라고 버리려 유언하지? 했어요. 버리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소설 2에서는 엄마의 말뚝 2에서는 엄마가 뭐 하시겠다라는 거야. 다시 뼈가루를 고향으로 올라. 고향으로 보내줘. 근데 진짜 갈 수 있니? 못 가니? 못 가죠. 현실에서는 못 가지만 어디서나마 가고 싶어? 죽으면서. 죽으면서라도 나는 가고 싶어라는 게 이게 소설의 주제의 방향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 그 뭐지? 그 분단의. 그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주제의 방향을 분단과 뭔가 맞서 싸우려는 엄마의 의지구나 이렇게 읽어주는 건데 만약에 그 소설의 마지막에 나 그러면 나만의 저기 남산 위에 뿌려줘 이러면은 분단을 극복하려는 엄마의 모습이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소설의 이 결말 방향이 주제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쪽이구나. 그치? 자, 그러면은 남은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쭉 읽을 거예요. 읽고 나서 문제도 한번 또 풀어볼 거니까 복습은 해와야 돼. 어떻게 복습할까? 그리고 장면도 끊어와야 돼. 여기까지 합시다.